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두산 로보틱스 일반 공모주 청약, 올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혔던 만큼 들어온 투자금도 상당한 규모인데요. 관련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지으면 셔틀, 리버, 옵저버 같은 캐릭터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네.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리는 없을 거고 주로 뭘 만드는 회사입니까? 네, 옵저버나 SCB를 나오지는 않고요. 네. 혹시 그 로봇이 튀겨주는 치킨 드셔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아직 못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드셔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치킨을 배달을 시키면은 예. 그 치킨이 사람이 튀긴 건지 로봇이 튀긴 건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치킨집에서 로봇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치킨집뿐만이 아니라 커피숍에서도 로봇들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로봇을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든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커피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우리 물류 창고에서도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옮겨주는 로봇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로봇들도 다 두산 로보틱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 이렇게 라인업이 좀 되게 다양한 편이고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게 큰 강점이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러한 로봇들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작업 수행 능력이 필요하면서도 안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로봇이 오작동을 해서 충격을 주면은 사람이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데 네. 이런 쪽에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IPO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아무래도 두산이라는 그룹 자체가 산업기계라든지 뭐 공작기계라든지 이런 메카닉 쪽으로 머신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중공업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자체는 2015년에 출발했는데 네. 원래 두산에서 로봇 사업부였고 그래서 워낙 기술력이 있는 곳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작업하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데 네. 2018년에 첫 제품 출시한 이후에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을 빼고 보면요.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5.4% 정도로 전체 한 4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60% 이상이 북미나 유럽 같은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딱히 국내 내수용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아직은 근데 로봇을 또 우리가 만들 공장들을 짓고 하다 보면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익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네. 또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 1위였네요. 네. 몰랐는데 또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시그니처 딜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올해를 대표하는 그런 거래, IPO 상장이다 해서 시그니처 딜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면 시그니처 메뉴 뭐냐고 물어보듯이 올해 2023년에 IPO 시장에서 그때 시그니처가 뭐였지 하면은 작년에 LG엔솔을 기억하듯이 사람들은 아마 두산 로보틱스를 기억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올해 코스피 기업 공개 시장의 첫 대회로서 상장은 다음 달 5일이지만은 네. 어제랑 오늘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했고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4시에 모든 청약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청약에 많게는 60조 원이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데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몰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상단이 26,000원에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난 15일부터 5일간 진행된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272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투자자 경쟁률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당시에 국내 기관이 1,660개, 해외 기관이 260개가 참여해가지고 총 24억 2천만 주를 신청을 했었고요. 네. 공모 금액은 두산 로보틱스가 4,212억 원을 모으려 하고 있고 네. 또 시가총액은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조 6,800억 원대입니다. 공모 금액이 이 정도 4천억 원대인데 네. 해외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겁니다. 1조 원 정도 되는 게 아닌데 이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글로벌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일반 청약이 그래도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네. 첫날에 60만 명 가까운 투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어제죠. 네, 흥행에 대박을 친 거고 네. 국내 증권사 7곳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으로 대표 주관사를 맡고 있고 네. 하나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또 계속 주관을 맡고 있는데 어제 첫날 기준으로는 56대 1의 경쟁률이었고 예. 오늘 점심에 제가 확인한 경쟁률은 한 230대 1 정도였는데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지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날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청약 증거금이 한 3조 5천억 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첫날에 이제 한 7조 정도 주문이 된 거고요. 네. 당연히 올해 IPO 기준으로 첫날 기준으로 당연히 최대입니다. 네. 청약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이 물론 다릅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아무래도 전체 물량이 많긴 하는데 네. 신영증권 같은 게 좀 공모주 물량받기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첫날 기준으로 비례 배정 방식 경쟁률이 30대 1로 가장 낮았고 네. 여기 반면 KB증권 같은 경우는 190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중복으로 하는 게 안 되기 네. 때문에 어떤 증권사를 네. 들어갈지도 이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청약 관련해서는 이제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됐는데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자금이 이제 많이 몰리는지 그 공모주 청약을 할 때마다 단기 자금 시장이 좀 휘청휘청했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때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도 당연히 비슷하겠죠. 네, 지금 특히나 단기 자금 시장이 분기말 또 월말 수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추석도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추석도 앞두고 있고요. 또 고금리 예금이 또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들의 어떤 자금 수요들이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돈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더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요, 네. 은행에 예치했던 그런 자금들을 또 증권사로 계좌로도 이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이니 유동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타이트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가 부담스러워졌는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날 RP를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요. 주식 청약 자금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한국은행 관계자는 두산 로보틱스 청약 등으로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가 더 타이트해지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콜금리 그리고 RP금리, 초단기 금리들이죠. 상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니까 중앙은행조차 주목하는 그런 기업 공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자금 시장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건데 이제 그 많은 돈들이 증권사 CMA 계좌에 있다가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머니마켓 펀드로 투자가 됐다가 그 쏠림 현상도 크기 때문에 어떤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핫한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투자자들도 관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아까 해외 기관들이 한 260개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또 작은 기관들만 아니라 우리가 할 만한 그 놀랍게도 큰 기관들이 또 참여했습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참여했고요. 예. 싱가포르 투자청 그리고 블랙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등 세계적인 어떤 국부펀드랑 자산 운용사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베팅을 하면서 이것 또한 뉴스가 됐는데요.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 규모가 얼마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한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네, 상당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 GRC도 900조 원 되고 블랙록 운용자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1경이 넘습니다. 경이요? 네,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넘고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 2조 7천억 달러인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3,600조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현재 환율로는. 네. 네, 아무튼 이런 많은 기관 투자자가 총 주문량 한 2억 9천주 정도를 주문했는데 네. 7조 원 넘게 주문을 넣었고요. 이런 해외에 배정될 공모주 물량은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싱가포르랑 홍콩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네. 당시 이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대표 주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외 세일즈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나 괜찮은 기업인지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문이 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의 열기도 있었는데 우리 사주에도 이제
배정이 됩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라면은 20% 물량의 20%를 우리 사주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내부 직원들이 살 수 있는 그쵸. 거죠. 내부 직원들에게 배정해야 되는데 물론 내부 직원들도 베팅하고 싶은 열망이 컸겠죠. 네. 네, 뭐 자기의 회사에 대한 또 애사심도 있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도 있고 하겠으나 다만 좀 실권주가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일반 공모 규모가 405만 주에서 486만 주로 늘었는데 네. 실권주를 감안해가지고 증권사들이 이제 공모 물량을 조절한 거고요. 직원이 전체가 두산 로보틱스 직원이요 201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이게 842억을 201명으로 나누면 1인당 4억 2천만 원어치 정도 물량이 배정이 됐는데 네. 뭐 두산 로보틱스 좋은 기업인데 그래도 월급쟁이가 4억 2천만 원어치를 또 받으려면 또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걸 또 대부분 대출로 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네네. 또 대출 금리가 또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한 4%에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보유 기관이 한 1년 동안 정도 주식을 또 보유해야 된다는 점도 좀 부담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좀 배정된 물량 모두를 소화하지는 못하고 좀 일반 투자자에게 또 기회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까 그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면 네. 실권주라는 게 어떤 네. 겁니까? 실권주라는 건요. 우리 사주 그러니까 직원에게 저에게 먼저 뭐라고 해야 되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권리를 갖고 있던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권리가 날라갔다. 그래서 실권했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앵커님에게 기회가 넘어온 겁니다. 청약의 기회가 넘어왔다. 그래서 권리를- 실권주라고 하는 거죠. 포기한 예. 겁니까? 포기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80만 주 정도가 이제 예. 그 실권주가 나왔고 예. 그 일반 청약 물량을 넘어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그 공모주 청약 대여라고 하면 첫날부터 상한가를 갈지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예. 두산 로보틱스에도 당연히 그런 기대감이 있겠죠. 예, 뭐 따상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거래소가 또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따따블이 가능해졌는데 공모가의 400%까지 오르는 따따블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근데 아직 따따블을 했던 상장사가 없습니다. 예, 두산 로보틱스가 그 1호 주인공이 될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 정도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따따블을 기록하면 상장 첫날 종가는 한 10만 4천 원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또 두산 로보틱스에 좀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IPO 전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사모펀드들이요. 사모펀드들이 좀 큰 이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프렉시스 캐피털 파트너스,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 이 두 회사가 2021년에 두산 로보틱스에 각각 300억 원 그리고 네. 100억 원 투자했고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 기업 가치가 4천억 원으로 평가가 됐는데 네. 이번에 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그러니까 2만 6천 원 적용하면은 시총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4천억 원의 4배 이상인데 2021년에 투자했고 2년 만에 4배 이상을 얻는 건데 여기에 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지만 따따블이 된다 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투자 이익 차익을 얻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막대한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네. 하면 그걸 두산 로보틱스가 어디에 활용하는지도 이제 궁금할 텐데 네. 어디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로봇 산업 정말 개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고요. 뭐 AI 같은 그런 머리라고 해야 하나 두뇌가 개발된다고 하면서 초연결 사회로 가다 보면은 그 초연결 사회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들 그게 바로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로봇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테슬라조차도 우리는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 로봇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협동 로봇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은 협동 로봇이 하나의 분류이고 네.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2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요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4천억 원 정도 자금을 조달을 하면서 네. 뭐 로봇 생태계의 확장에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고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라던가 네. 또 관련 기술들을 인수할 수도 있고 그 기술을 가진 이 기업들을 인수할 수도 있겠고요. 네. 또 그 자금을 또 연구 개발에도 쓰다 보면은
더 좋은 성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두산그룹의 굴뚝 산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번 로보틱스 상장을 기점으로 좀 4차 산업을 이끌 기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로봇의 그 인공지능을 접목하기도 하고 또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에까지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